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 같은 경우에는 잘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과일이나 곡식 같은 경우에는 덜 익혀 먹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 낫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앞에 풋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풋사과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청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귤, 그러니까 풋귤의 경우에는요. 항산화 요소가 더 많이 완숙귤에 비해서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풋땅콩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덜 익은 그린 망고, 여기에는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피로를 해소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 네, 잘 활용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오늘 아침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 네.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운전하실 때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세먼지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투데이 브리핑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먼저 아파트값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충북 아파트값이 4년 만에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값이 내리면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서울이나 집값 부담이 큰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충북은 오히려 지속적인 집값 하락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 경제를 심리적으로 더 위축시키고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4년간 내렸으면 이제 좀 상승세로 반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언제 사야 되나 항상 이게 고민인데 네.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 값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조사를 해서 그 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충북 아파트 값은 10월 21일 조사에서 전주와 비교해 0.03% 올랐습니다. 이게 뭔 뉴스거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북의 아파트 값이 전주와 비교해서 상승한 건 지난 2015년 10월 12일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주 넘게 계속 전주와 비교해 가격이 내리다가 마침내 오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충북 전역이 다 오른 건 아니었고 청주만 해도 상당구와 서원구로 내렸고 흥덕구와 청원구가 많이 올라서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부의 아파트 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흥덕구가 핫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두 분께서는 혹시 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임장이라는 말 뜻을 몰랐는데 최근에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관심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직접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현장 답사로 이해하면 쉽겠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외지 투자자들이 청주시 흥덕구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임장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청주 상황을 파악한 뒤에 현장을 둘러보고 네. 해당 단지 매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외지 투자자들이 사들인 물건이 100채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한 주 만에 이제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단 말이죠. 그런데 흥덕구를 보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10월 28일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충북 아파트 값이 0.0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흥덕구는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충북 아파트 값 상승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건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 흥덕구는 유일한 예외였고요. 0.15% 올라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지 투자가 집중된 해당 단지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주택형이 고층의 경우에는 4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물이 귀해지자 옆 단지 대형 면적 거래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하도 집이 안 팔려서 전세를 놨는데 요즘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서 집을 팔라고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사이에 황당한 일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한 일이라는 게 뭐죠? 근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과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집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막상 부동산에 도착해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새 집주인. 네. 그 사이 매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예, 불과 며칠 사이에. 또 외지 투자자가 왜 이렇게 영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특정한 지역에 왜 타겟이 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SNS에 올라온 글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청주 집값이 계속 내리는 동안에 대전이나 천안은 집값이 폭등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주 집값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구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 표현을 빌리자면 해당 도시의 대장주를 찍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은 그 CJB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받는 공직 비리 이제 좀 사라졌겠거니 싶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 감찰반이 지난달 하순에 충주시청을 찾아와 일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721억 원 규모의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청 환경수자원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식사와 술을 대접받거나 바다 낚시를 함께 다녀왔다는 의혹입니다. 비위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그리고 비위에 연루된 충주시청 공무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감찰이 마무리돼야 알 수 있겠지만은 정황상 15명 정도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안이 좀 중대해 보이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월 정수장은 괴산 지역에서 충주로 흘러오는 달천물을 정수해서 충주 시내로 공급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런데 1977년 준공돼서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용량도 부족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업체 수주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기술 제안서 평가를 한 뒤에 일정 점수를 넘긴 업체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낸 5개 컨소시엄이 모두 1단계 문턱을 통과해서 입찰에 나섰고, 이 중 최저가를 써낸 A 업체가 용역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 용역 금액은 약 40억 원입니다. 금액이 네. 상당히 큰 편이죠. 네. 그런데 설계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면 추후 시공업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은밀히 공무원들에게 줄을 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안이 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은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월 1일자로 관련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15명 전원을 교체한 건데요. 나름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중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가 뒤따를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임택수 부시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자성의 시간을 갖고 충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주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탈락업체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공사업은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번 용역 입찰은 상당히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업체들은 배점 기준과 평가 결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간단치가 이렇게 않다 보니까 조기령 시장도 단호한 입장이 됐습니다. 직원 원래 조회에서 밝힌 건데요. 계약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수사가 네.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김장 많이 했죠. 겨울철 식량이 했으니까요. 네. 올해는 김장 비용이 증가해서 절임 배추 농가들의 기대가 크다는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 매장을 지난주에 찾아가 봤는데 배추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거의 2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양념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좀 내려서 그래도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많이 들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요즘은 집에서 잘 담그질 않다 보니까 올해는 더더욱 절임 배추 주문이 증가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즘 또 절임 배추가 상당히 대세지 않습니까? 네. 이 생산이 좀 시작이 됐나요? 네, 절임 배추로 유명한 괴산 지역의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절임 배추는 보통 10월부터 주문을 받아서 11월이 되면 생산을 시작하는데 작업 과정은 기계화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서 부족한 인력은 군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와서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가격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일했는데 20kg 한 상자 가격이 보통 3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사실 절임 배추는 농가가 배추를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배추값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즉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문했던 고객이 또 주문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절임 배추 농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쌌어도 3만 원을 받았으니까 또 소비자분들도 배추 비쌀 때 좀 싼 가격에 잡숫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니까. 뭐 한창 바쁘시겠습니다. 자, 네. 이쯤 되면은 절임 배추가 그야말로 효자 종목이 되는 건데요. 농가에서는 얼마나 버시는가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괜찮을까요? 네, 괴산처럼 절임 배추 많이 하는 곳은 수확기 이후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괴산 지역에 절임 배추를 만든 농가가 612개 농가 있는데요. 이들 농가 매출이 291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농가 한 곳당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니까 순이익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농가 소득도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주문량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전체적인 집계는 안 돼 있고요. 다만 괴산군청이 직영하는 괴산장터라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여기에 접수된 사전 주문량이 있는데 올해는 2,149상자로 작년보다 3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인데 다만 해마다 김장 수요가 우리나라 전체 김장 수요가 줄고 있고요.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김장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가정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불똥이 절임 배추로까지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잘 되시고 또 네. 많이 좀 소비해 주시고 김장도 많이 담그셔서 또 이런 농가의 주름살도 좀 많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나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TX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게 종결된 게 아닌가요? 네, 경위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KTX 세종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이춘희 시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맞장구를 쳤는데요. 세종역은 꼭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충북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은 한국당 관련 인사들이 다수 얼굴을 보였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세종시 시장과 국회의원 또 충북의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KTX 세종역 신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네.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면서 5가지 이유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먼저 2006년 당시 책정된 세종시 건설 기본 계획을 보면은 KTX 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안에 별도 역을 만들지 말고 오송역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종역이 설치되면 역간 거리가 22km로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가 57km로 돼 있으니까 적정 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초단거리 구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정지가 교량 구간이어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세종시에서는 계속 여신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자체 연구 용역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뭔가 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번 용역은 세종시 자체 용역이고요. 그 이전에 2년 전에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이 0.59로 나와서 기준 점수 1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걸 세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이유는 그 이후 일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를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영무 장관이 세종역 시설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 이유를 들자면 충북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유세 당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세종역 신설이 충북의 이기심이 아니라 오송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국토 균형 발전의 철학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투데이 브리핑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